어제 현지 시간 일요일이죠. 트럼프가 뉴욕에 왔었습니다. 취재차 저도 맨해튼에 갔었는데 상당히 인파가 많이 몰리더라고요. 두 번의 암살 시도가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경비가 삼엄했고 경찰이 완전히 깔려 있었고, 사실 뉴욕에서의 결과만 보자면 트럼프가 이기기는 사실 힘든 상황이죠. 그래서 이게 어떤 움직임으로 일으킬 수 있는 것이냐, 사실상의 상대방 진영 한가운데를 뚫고 들어온 그런 유세인데, 가보니까 백인 중년 아저씨들 많이 보였고, 트럼프 빨간 모자 쓰고 트럼프 목도리도 두르고 굉장히 열기가 뜨거웠고요. 하나 재밌게 본 게 이 이민자 보이시죠? 도미니카 공화국 출신으로 보이는데 이 모임에서 유세를 나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흑인 여성도 혼자 팜플렛을 들고 트럼프 지지에 나선 모습 볼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트럼프가 사실상 승산이 없는 뉴욕까지 와서 대규모 유세를 한 것은 이런 효과도 있을 겁니다. 이 멜팅팟으로 상징되는 미국 뉴욕에서 이민자와 흑인을 상대로 지지를 받는 모습을 전국에 노출시키고 싶은 그런 숨은 의도, 과연 이 유세가 어떤 영향을 받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말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죠. 거의 모든 경제 매체가 해리스가 이겼을 때, 트럼프가 이겼을 때 이렇게 시나리오별로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굉장히 다각도의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블룸버그 분석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일단 미국장을 볼 때 굉장히 정말 위대하게 느끼는 것은 과거 단기간에 큰 폭으로 떨어졌던 코로나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만 정말 시간을 두고 기다리면 꾸준히 지수가 우상향했다는 것입니다. 여태까지 그랬으니 앞으로도 그럴 것으로 예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본적인 시나리오는 누가 됐던 간에 미국의 증시는 큰 호흡으로 보면 우상향한다. 이게 일단 기본 시나리오고, 증시의 관점에서만 보자면 트럼프가 되는 게 시장에서는 더 유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검은색이 트럼프, 파란색이 해리스인데 일단은 선거 이후에 증시가 하락할 것이다. 이것은 후보를 막론하고 별로 이 확률값이 찍혀있지가 않은 모습입니다. 하지만 트럼프가 됐을 때 더 많이 오를 것이 기대가 되고, 해리스가 되면 조금 상승폭에는 제한이 있을 것이다. 이런 게 설문의 요체라고 볼 수 있고요. 다만 말씀드린 대로 누가 되더라도 선거가 끝나면 지금 2008년 금융위기 그리고 이 닷컴 버블 때를 제외하고 선거가 끝나고 6개월 이후에 전반적으로 불확실성이 거치면서 증시는 올라가는 경향이 있었다. 이런 게 데이터로 나와 있습니다. 다만 금을 보는 관점은 좀 다르다. 지금부터 1년 뒤 금은 해리스가 되면은 떨어질 거라는 응답이 더 많았고, 트럼프가 되면 오를 거란 응답이 더 많았다. 또 비트코인을 보면은 비트코인의 경우 트럼프가 되면 연말에 8만 달러가 넘는 신기록을 세울 것으로 설문자들이 보고 있지만, 해리스가 되면 약 6만 5천 정도로 지금과 비교하면은 좀 떨어질 것으로 본다. 이런 게 블룸버그 설문의 요약 해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준 대변인으로 이름을 높이고 있는 티미라우스가 금리 얘기, 물가 얘기하면서 이것도 트럼프와 해리스 당선 시나리오에 따라서 좀 다르게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시장에서 트럼프가 되면 좀 더 재정 적자 문제가 불거지고 그에 따라 금리가 오를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경향이 있다는 게, 그게 지금 트럼프 트레이더의 요체라는 것은 많은 경제학자들이 또 언론들이 보도를 하고 있고요. 일단 이런 시나리오에 입각해서 월저널도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티미라우스의 기본 스탠스는 이런 쪽입니다. 해리스와 트럼프의 경제 살리기, 이런 정책은 기본적으로 인플레를 잡는데 그다지 친화적이지 않다. 왜냐하면 성장을 촉진하는 정책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보수 성향의 어떤 이 자문가조차 트럼프의 아이디어가 좀 더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우려가 있다. 이런 게 분석의 기본 밑바탕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수입품에 대한 관세 부과, 노동자 추방, 연준의 금리나 압력 넣기, 이런 것들이 합쳐지면 2025년에 인플레가 악화될 거라는 우려가 좀 있다. 라고 전 공화당 상원 의원 보좌관인 브라이언 리들이란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다. 이런 멘트를 인용하고요. 더 걱정이 되는 게 트럼프의 두 번째 임기, 아직 확정된 게 아니지만 만약에 두 번째 임기가 온다면 그가 수행했던 첫 번째 임기와는 좀 달라진 환경에서 시작을 하기 때문이다. 왜냐? 첫 번째 임기에는 물가 압력이 낮고 좀 안정적이었지만 지금 물가가 아직 우려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트럼프의 재집권 가능성이 커지면서 시장 채권 금리가 오르는 게 그 증거다. 그리고
이 항목별로 쪼개서 봤을 때, 자, 이민 정책을 보자. 이민자 추방이 생산을 크게 감소시키면서 인플레를 증가시킬 우려가 있다. 지금 트럼프 캠프에서는 이민자를 쫓아내면 그 자리를 미국인 노동자가 메울 것이기 때문에 그게 더 미국에 좋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데이터를 보면 그렇지가 않았다. 왜냐? 이 콜로라도 덴버 대학의 경제학자들이 2008년부터 2014년까지 부시와 오바마 행정부를 거치면서 이민자 추방이 됐을 때 그 실증 데이터를 가지고 연구를 했는데, 미국에서 노동자 100만 명이 추방될 때마다 미국 노동자 8만 8천 명이 일자리를 잃는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왜냐? 건설, 간호, 식품 가공, 농업 이런 쪽에서 일하는 이민 노동자들이 미국 노동자들과 직접적인 경쟁 상대가 아닐 수 있더라. 노동자를 추방하면 그 자리를 미국인이 메우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해당 기업들이 생산을 축소할 가능성이 높더라. 매출이 줄어들면 해당 산업에 다니는 미국인 노동자들이 가진 고임금 일자리조차 줄어들 수 있다. 이런 게 경제학자들 고민의 포인트고요. 경제학 기본 법칙인 수요공급 곡선에 의해서 분석을 해보면 이민 정책의 변경이 이 논리대로라면은 이 생산성의 저하, 즉 공급 곡선의 왼쪽 이동으로 이어지면서 균형점이 B에서 A로 이동하면서 물가 상승의 우려가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로 볼 수 있고요. 관세 역시 마찬가지로 분석이 되는데, 트럼프는 전면적인 10%의 관세, 그리고 중국을 놓고는 60%의 관세를 제한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 역시 사회가 치러야 할 비용 증가로 이어지면서 이거 역시 같은 논리로 공급 곡선을 왼쪽으로 이동시키면서 B에서 A로 균형점이 이동하면서 물가를 올리는 그런 효과를 내게 된다. 이런 게 경제학자들의 분석입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이 미국의 무궁무진한 에너지 산업 발전을 통해서 결국 이거를 상쇄시킬 수 있다, 이렇게 믿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이 막대한 에너지 부존량, 이거를 10분 활용해서 규제를 풀고 에너지 산업을 만개시켜서 여기서 오는 생산성의 증가, 즉 산업 발전 효과를 극대화시키면서 이게 공급 곡선을 오른쪽으로 이동시키면 A에서 B로 균형점이 이동하면서 앞의 효과를 다 잠재우면서 결국은 미국이 승자가 된다. 그러면서 물가도 충분히 낮아질 수 있다. 이런 논리로 설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여튼 트럼프 당선 확률이 올라가면서 국제시장이 금리를 올리는 것으로 대응한 걸 보면 트럼프 정부가 초래하는 재정 적자, 이런 거에 대한 우려가 조금 더 크게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고요. 하지만 모든 건 뚜껑을 열어봐야 하기 때문에 과연 만약에 트럼프가 된다면 경제학 교과서가 맞는지, 아니면 트럼프의 에너지 산업 부흥에 따른 비용 절감 시나리오가 그게 더 맞을지 지켜봐야 할 대목이고,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투자 포인트가 다를 겁니다. 경제학 교과서 맞다면 인플레 재발, 이에 따른 국제시장의 하락, 이런 걸 주목하면서 이럴 때 오히려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상품, 그죠? 채권을 반대 방향으로 투자한다든지, 아니면 인플레이션에 강한 상품이나 물가 상승 해지할 수 있는 그런 실물 자산, 이런 게 포트폴리오의 다수를 차지해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그런 시나리오 펼쳐지지 않는다면 또 그것에 맞는 포트폴리오를 우리가 모색해야 할 겁니다. 여튼 지금까지 돌아가는 상황은 이렇고, 우리 투자의 세계에서는 누가 되느냐에 집중하기보다는 그건 우리가 어떻게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이 없잖아요. 그보다는 누가 됐을 때 어떻게 대응하느냐, 여기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주력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국채시장의 흐름을 좌지우지하는 미국 재무부의 국채 발행 계획 방금 나왔습니다. 이게 영향이 큰 날이 있고 그렇지 않은 날이 있는데, 일단 오늘은 큰 영향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튼 지금 장기물 금리가 트럼프 트레드 여파로 단기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앞으로 이거 금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미국 재무부가 만약에 채권을 갑자기 확 많이 찍으면 국채 금리는 더 오르는 거죠. 만약에 이 발행량을 확 줄여버리면 그 반대 현상이 나오는 거고요. 여튼 오늘은 분기별 발행 액수만 나오는 그런 날이었는데, 일단 올해 4분기 선거가 있는 바로 그 순간 포함된 날이죠. 추정치가 5,460억 달러로 나와가지고 지난 7월에 발표한 것보다 190억 달러가 낮다, 이렇게 나왔고, 내년 1월부터 3월까지는 8,230억 달러 이상을 했고, 근데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찍은 거를 확정치로 봤더니 7,620억 달러여서 그 예상치 나오는 것보다 220억 달러가 높았다, 이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변화가 둘 다 소폭에 불과했기 때문에 이거는 결국 10월 30일 날 나오는 이 만기별 발행량, 이거를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봐야지 지금 재무부가
대선을 코앞에 앞두고 어떤 정책을 펼쳤는지 좀 정확히 알 수 있겠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 역시 팔로우업 해가지고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 이것으로 마무리하고요. 월갈부 구독과 좋아요 많은 사랑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